안녕하세요. 오늘은 OOP 상속 두 번째 내용입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딩 그리고 다중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MRO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도 상속의 그 기본 내용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거 이제 상속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적어볼까요? 슈퍼 있죠? 네, 슈퍼. 슈퍼에 점, 던더 하고요. 이닛. 이거 어디서 호출하죠? 어느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상속의 개념,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키워드 어디서 호출합니까? 자식 클래스 안에서 하죠. 자식 클래스에 있는 이닛 안에서 호출을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부모 클래스의 그 초기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부모가 뭐 예를 들면 셀프 점 네임 네임은 뭐 네임 네, 이렇게 같은 걸 설정해요. 그러면 자식은 이렇게 슈퍼에 이닛을 여기 지금 요 뒤에 빠졌어요. 넣어주시고 슈퍼의 이닛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슈퍼의 이닛을 호출하지 않으면 부모 속성이 아예 안 만들어지죠.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self.name 이렇게 되어 있는 값들을 쓰려고 할 때 오류가 나요. 모든 클래스는 최상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묵시적으로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뭐 is 인스턴스 등으로 우리가 계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가진 기본 메서드들, 네, 뭐 스트링이 됐든 뭐 이닛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상속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하면 그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상속의 개념 자체가 어떤 계층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계층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받는 요 관계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맨 위에 최상위는 오브젝트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위에 employee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매니저, 그리고 디벨로퍼, 그리고 인턴 이렇게 세 가지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물려받아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냥 단순히 물려받기만 해서 사용하나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 얘기할 건 그렇게 물려받은 이후에 각각이 매니저나 혹은 디벨로퍼나 인턴이라는 이 각각의 클래스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물려받은 동작들을 바꾸는 법 이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메서드 오버라이딩인데요. 메서드 오버라이딩,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이 무엇냐라고 하면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와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것, 이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회사 규칙에 출근 후에 업무 시작 전에 인사한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 규칙이래요.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자 규칙에 이런 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일반 직원은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영업팀 직원은 거기다가 이제 다른 것도 뭐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사원들 그래서 뭐 어떤 거 해볼까요? 영업팀 좀 맞진 않지만 뭐 명함을 건넨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사를 하는데 일반 직원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영업 직원은 명함을 건네면서 안녕하세요를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인사라고 하는 행동 자체는 같은데 직종에 따라서 그 해당한 그 구체적인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버라이딩이죠. 여기 보면 employee가 있어요. employee에는 work 그리고 get info 그리고 calculate bonus라는 세 개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디벨로퍼는 오른편에 보시는 이 디벨로퍼는 get info는 여기 이 중에서 get info는 그대로 상속했어요. 예, 요렇게 예, 그대로 상속했어요. 그런데 work 있고요. 그리고 calculate bonus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이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버라이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코드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부모 클래스의 employee 부분 한번 볼까요? 클래스 employee입니다. 그리고 definition 되어 있는 게 이 이닛에 대해서 name과 salary 받고요. 그것으로 각각 값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 값들 name과 salary를 받아서 인스턴스 변수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워크 봅시다. 워크 메서드가 있어요. 워크 메서드는 지금 내용은 그냥 기본 업무를 수행합니다. 라고 출력을 해요. 보너스 한번 볼까요? 보너스 계산하는 거. 여기 보면 calculate 보너스는 0.1을 곱해주네요. 그러니까 기본 셀러리의 0.1, 즉 10%가 이제 기본적으로 급여의 10%가 기본적으로 보너스로 지급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뭐 get info 또 있습니다. get info는 이름과 급여 이런 것들을 출력해 주는 내용. 디벨로퍼 한번 보겠습니다. 디벨로퍼는 이제 상속받았습니다. 위에 인플로이를 두고 그 인플로이를 상속받은 디벨로퍼입니다. 자, 디벨로퍼의 먼저 맨 처음 이 데피니션 부분을 보면 셀프, 네임과 셀러리 그리고 랭귀지가 있네요. 네. 네임, 셀러리, 랭귀지 이렇게요. 디벨로퍼는 기본적으로 인플로이를 상속하죠. 그래서 이 이닛에서 지금 이렇게 슈퍼의 이닛을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게 네임과 셀러리를 요 메서드를 통해서 부모한테 넘겨요. 그리고 새로운 속성이죠. 랭귀지에 대해서만 자기의 속성으로 자기 것으로 추가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워크 한번 보죠. 워크는요. 위에 있던 자, 이 부모의 워크와 한번 비교를 해봐요. 워크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워크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재정의했어요. 사용자 이름 그리고 랭귀지 코드를 개발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요게 요 자체가 오버라이딩입니다. 인플로이에도 워크가 있고요. 디벨로퍼에도 워크가 있어요. 이름이 완전히 같죠. 디벨로퍼 객체에서 이 워크를 호출하면 파이썬은 이 디벨로퍼의 버전을 실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 걸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보너스 계산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부모는 0.1이었어요. 그런데 개발자는 보너스를 더 받는다 라는 건가요? 예, 20% 0.2를 곱하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자식 클래스 한번 보겠습니다. 매니저 클래스입니다. 매니저 같은 경우에 이닛을 보면 네임과 셀러리 그리고 팀 사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의 이닛을 호출할 때 네임과 셀러리를 가지고 호출하고 이 매니저에는 팀 사이즈를 자기만의 속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는 팀 사이즈, 뭐 팀원 수 이런 개념일까요? 팀원 수를 추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워크 메서드 봅시다. 워크 메서드도 마찬가지 오버라이딩인데요. 여기에는 이 해당하는 클래스 이 객체 이름이 팀 사이즈 몇 명 팀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팀을 관리하는 게 업무겠죠.
예,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칼큘레이트 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기본 급여의 30%를 받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예요. 팀원당 10만 원을 더 받네요. 팀 사이즈 곱하기 10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실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로이 그리고 디벨로퍼, 매니저 각각을 EMP, DEV 그리고 MGR로 이렇게 갖고 각각의 값과 여기 파이썬 언어 그리고 8명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거죠. 자, 여기 포문을 보면 person in EMP, DEV 그리고 MGR입니다. 예,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워크를 호출해요.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플로이 그리고 디벨로퍼, 매니저 이 각각은 이 각각의 타입은 다 다르죠. 하지만 이 각각의 타입이 워크를 호출해요. 워크를 호출하는데 이때 워크 자체를 호출하는 건 이때는 person이 처음에는 인플로이, 그 다음에는 디벨로퍼, 그 다음 매니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각각이 워크라는 메서드를 인플로이의 워크, 디벨로퍼의 워크, 그리고 매니저의 워크를 각각 호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출력을 했어요. 결과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예, 홍길동 기본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냥 인플로이예요. 그래서 보너스가 30만 원. 자, 그다음 김개발 씨 파이썬 코드를 개발합니다. 나오고 그다음 보너스가 20% 그래서 이렇게 90만 원. 이관리 씨는요 8명이래요 팀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네, 보너스만 260만 원. 뭐 이렇게 되네요. 좋네요. 그러니까 같은 워크 호출이에요. 그런데 각자 다른 출력이 나오죠. 네. 이제 이게 바로 다형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형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이게 가능한 어떤 그 OOP에서의 핵심 기능이에요. 자, 우리 워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정보를 출력하는 메서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부모 클래스에 보면 여기 getInfo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getInfo는 지금 어떤 메서드인가요? 보면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메서드고요. 이건 디벨로퍼나 매니저 그리고 뭐죠? 예, 그 인플로 기본적인 예, 거에도 갑자기 예, 디벨로퍼, 인플로이 그리고 매니저 이 모든 객체에서 다 사용할 수 있죠. 디벨로퍼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분에 있던 메서드 나머지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워크 그리고 칼큘레이트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이딩을 해서 재정의를 했지만 getInfo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따로 적지 않아도 이 상속된 getInfo 메서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 인플로이의 getInfo로 해서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부모에서 바로 찾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상속의 동작입니다. 자, 오버라이딩 얘기를 했는데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 잠깐 짚고 갈까요? 자바 뭐 혹은 CPP 언어들 있죠. 예. 거기에는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자바나 CPP 언어들 이런 거에는. 근데 이 파이썬에는 기본적으로 그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바하고 CPP에서 말하는 오버로딩 어떤 거였죠? 여긴 지금 오버로딩 어떤 거였나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오버로딩은 이거죠. 같은 이름 일단 이름이요. 이름 같아야 돼요. 이름은 동일해야 되고 어떤 게 달라요? 매개 변수가 다르죠. 매개 변수의 개수라거나 예,
매개변수의 수 혹은 타입, 네,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add에 이렇게 매개변수 없는 거랑 그다음에 add에 뭐 매개변수로 뭐 스트링 한 스트링 뭐 그래 넘 그다음에 뭐 인트 뭐 이렇게요. 또 스트링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매개변수 다른 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해서 호출할 때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출이라는 건 컴파일러가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파이썬에는 오버로딩이 없어요. 파이썬에는 오버로딩이 없고 그 나중에 그 정의된 함수가 앞에 있는 걸 덮었습니다. 덮어 써버려요. 그래서 그 오버로딩 개념이 생기기 전에 아예 없어지니까 오버로딩 할 게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비슷한 이렇게 오버로딩처럼 이런 비슷한 효과를 이제 기본 값을 이용해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에는 오버로딩이 없다. 네, 그렇다.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예, 내려가 보면 오버라이딩 판단 흐름이라고 했나요? 뭐 이 부분은 크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된 게 있나? 그렇다면 자식 클래스에 있는 걸 쓴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부모 버전에서 상속받은 거 그대로 쓴다. 뭐 이런 얘기.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모 메서드를 확장하는 방법. 이제 슈퍼를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버라이딩을 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모 로직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 것만 쓰는 거죠. 자식 것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로직을 먼저 실행을 시켜요. 이걸 실행시키고 나서 거기다가 부족하고 빠진 부분이 있네. 그러면 자식 거를 더해 넣는 거죠. 추가하는 거예요. 자, 언제 요렇게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 이거 어떻게 쓰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employee get info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름이랑 그 다음에 부서 그리고 뭐 급여 이런 거를 이제 반환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이 developer.getInfo는 거기에다가 사용하는 언어 뭐 파이썬입니다. 뭐 CPP입니다. 이런 걸 추가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코드를 완전히 교체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요렇게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보시죠. 디벨로퍼 클래스가 부모를 상속받았으나 부모의 로직을 그냥 다 무시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내가 알아서 만들어서 쓸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return 해서 뭐 name과 language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내 걸로만 하려고 하면 네, 부서 혹은 급여 이런 정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get info에 뭐 근속 연수 이런 거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get info를 여기서는 새로 만들었으니까 부모 걸 쓰지 않고 그랬으니까 디벨로퍼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하려면 그러면 만약 부모 거 바뀌어서 그렇다? 그럼 나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부모 거를 사용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오른편에 한번 보시죠. get info 메서드입니다. 근데 이때 부모 결과를 내가 받아오려고 해요. 어떻게? 요렇게 부모한테 있는 get info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해서 그 결과값을 내가 받아와요. 그리고 그걸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후에 이 베이스,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얻어온 걸 같이 담아서 리턴에 해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그 정보를 더 붙여서 뭐 랭귀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걸 더 붙이겠다라고 하면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부분을 부모 결과를 내가 받아온 후에 네, 요렇게 처리한다라는 그림이고요. 요 그림은 우리 내용은 여기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슈퍼에 대한 그 모범 사용법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닛에서 반드시 이 슈퍼의 이닛을 호출해야 부모의 일단 그 초기화가 누락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메서드에서는 부모 로직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닛에서 이 기본적으로 요 슈퍼에 대한 이닛을 호출하는 건 거의 그 강제에 가깝습니다. 강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초기화 해놓은 속성들이 없으면 그걸 상속받는 게 나중에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 또 좀 더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 애트리뷰트 에러가 발생해요. 예.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상속하고 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부모의 이닛을 호출해주고 초기화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어떤 메서드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해당 내가 가진 메서드에서 이렇게 슈퍼점 어쩌고 하는 형태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 있는 거 먼저 그냥 호출을 하고 그 다음 내 거 한다. 부모 거에서 만약에 그냥 실행하고 만다면 이런 값 이렇게 받는 거 필요 없겠죠. 호출하고 돌아와서 또 내 거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값에 받아서 결과값을 활용하는 형태도 이렇게 쓰일 수 있겠다. 리턴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 다중상속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중상속.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면 네, 현실 세계에서 말이에요. 다중상속 아닌가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거기서 상속을 받죠. 물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부모를 하나만 뒀어요. 그러니까 뭐 A를 상속받은 B, 음, A를 상속받은 B, 그렇죠? 그래서 뭐 오버라이딩을 하고 그럼 슈퍼로 이렇게 이닛을 호출을 하고 뭐 등등 이런 얘기했어요. 네, 그 자바에서는 이렇게 단일 상속밖에 지원을 안 해주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치 다중상속을 받은 것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파이썬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를 다중상속할 수 있습니다. 뭐두 개만 엄마,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두 개뿐만 아니라 뭐 세 개도 가질 수 있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고모, 이모,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다중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 디벨로퍼가 있어요. 이 디벨로퍼가 지금 상속받고 있는 걸 보면 예, 워커블 믹스인, 그다음에 임플로이, 그리고 보너스 믹스인까지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네요. 예, 뭐 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요리사이면서 프로그래머도 하고
그림도 잘 그려서 화가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책도 잘 쓴대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클래스로 표현을 하면 뭐 셰프 클래스도 있고 프로그래머 클래스도 있고 페인터 클래스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림에서도 이렇게 뭐 다정상속을 받았는데요. 근데 우리 여기 바로 믹스인 패턴 얘기를 하니까요.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중상속을 쓴다는 건 그 여러 개의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물려받아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막 쓰다 보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걸 대체 어떤 누구한테서 상속받은 메서드인가를 구분하는 것부터요. 뭐 등등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 그 문제는 생각보다 다중상속 관계에서는 복잡하게 예,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자바에서는 그런 다중상속의 관계를 그래서 끊어버렸나 뭐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이렇게 다중상속을 지원해요. 그러면 클래스 하나가 기본적으로 여러 부모의 그 클래스를 동시에 이렇게 상속을 받는 거죠. 기능 조합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기능 조합이 만약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그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 세 번째 클래스의 내용이 딱딱 쪼개져 있다. 이런 거라면 너무 좋죠. 그게 제일 베스트죠. 그런데 보통 클래스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럼 딴 거보다 호출을 했을 때 그 호출을 추적해 나가는 MRO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뭐 여기에는 워커블 믹스인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뭐 이렇다고 해봅시다. 클래스가 여러 개 있어요. 그 뭐 그러면 뭐 새도 있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려나요? 네. 네. 얘는 들지 말까요? 네. 합시다. 예, 이제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메서드가 이제 추가되는 경우가 그런 건데요. 그 각각의 단순해 보이는 메서드가 떨어져 있을 때는 단순한데 그게 특정한 부모 클래스마다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생기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무브라는 메서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상속받은 입장에서 무브를 호출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걸 호출해야 되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렇죠. 이거 이렇게 호출해서 따라가는 거 이걸 MRO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메서드를 실행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각각의 다른 부모 클래스에 생기지 않도록 그걸 이렇게 관리한다? 이건 더 어렵죠. 그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각각의 클래스는 서로 별개의 클래스인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자, 그 이제 특히나 그 만약에 클래스들이 이제 부모 클래스들이 어떤 상태를 공유할 때 이때는 진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이럴 거야라고 코드가 각각의 클래스들이 그 이제 진행되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막 순서를 바꾸거나 뭔가를 제거하거나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이제 터지는 거죠. 네. 이런 문제를 이제 줄이려고 쓰는 게 믹스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믹스인이라는 건 다중상속의 베스트 프랙티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충돌 없이 기능을 조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믹스인 패턴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단독으로 인스턴스화 하지 않고 기능 블록으로만 사용하는 보조적인 클래스. 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작은 기능만 제공해주는 클래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핵심이 뭐냐면 상태를 가지지 않아요. 상태를 가지지 않고 기능만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인스턴스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 값을 가지지 않고 기능 블럭, 특정한 기능만 추가하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믹스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믹스인 패턴은 그 뭔가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그 해당 기능 블럭을 끼워 넣는 이런 역할, 이런 형태로 동작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할 가능성을 확 줄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다중상속이 위험한 부분이 그런 건데 부모 클래스들이 이제 억지로 합쳐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을 해줬으니까 제가 예, 귀하게 자란 자식인 거죠. 그래서 이 귀한 자식한테 이따만큼 가진 부모 클래스가 막 이만큼씩 가진 클래스들이 있는 거죠. 부모 클래스가. 그래서 나한테 막 상속을 해줘요. 나한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클래스가 얼마나 커요.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상속받으면서 나한테서 이 모두가 다 이제 합쳐져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다 상속받아서 어떤 내가 객체를 이렇게 다 갖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능 조각들만 어떻게 조합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믹스인 패턴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고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코드를요. 그리고 코드를 내려가서 볼게요. 자, 워커블 믹스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제 근무 기록 로그예요. 그래서 근무 기록을 담당하는 클래스인 거죠. 그리고 보너스 믹스인은요. 보너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그 각각 단독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벨로퍼 혹은 뭐 매니저 같은 클래스에 이런 기능을 더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인플로이를 상속받고요. 이 클래스들도 상속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 이렇게 덤으로 얹혀지는 클래스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디벨로퍼에서는 이 각각이 가진 것들, 여기 워커블 믹스인에서는 근무 기록을 하는 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보너스 믹스인에서는 보너스를 계산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려서 이제 코드를 보시면 워커블 믹스인입니다. 네, 주석 뭐 근무 기록 믹스인. 여기에 워크 아워가 총 이제 8시간 기본 근무 시간이에요. 이거 이제 클래스 변수네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로그 워크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셀프 그리고 데이트를 받아요. 근무 기록에 self.name, 데이트 그리고 워크 아워 그 근무한 시간 이렇게요. 나오겠죠. 여기 self.name을 쓰고 있는데요. 이 지금 워커블 믹스인 자체를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name이라는 속성이 없어요. 그렇죠? name이라는 속성이 없는데 그러면 이 name 대체 뭐야? 어떻게 어쩌라는 거야? 어디서 가져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요 믹스인이 워커블 믹스인이 항상 인플로이 아까 우리 보셨던 저 위에서 인플로이 같은 그 네임 속성을 가진 클래스하고 함께 쓰여요. 그걸 기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믹스인을 혼자 이것만 단독으로 인스턴스화를 하게 되면 객체로 만들려고 시도하면 어트리뷰트 에러가 납니다. 단독 사용이 금지가 돼버리는 거죠. 자, 오버타임 한번 볼까요? 오버타임에는 익스트라 아워가 있고요. 셀프 셀러리를 뭡니까? 160으로 나눴습니까? 그러면 요게 시급 이런 거 계산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익스트라 아워에는 1.6 이렇게 하고요. 초과 시간에 대한
건가 봐요. 가산율을 이렇게 곱했습니다. 보너스 믹스인 보겠습니다. 보너스 믹스인에는 보너스 레이스는 0.1 이렇게 했어요. 보너스 레이스는 0.1, 기본 보너스율 10%인가요? 그리고 get 보너스 여기에 셀러리에 보너스 레이스를 곱해서 보너스를 이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보너스 레이스 0.1이라는 요 값은 클래스 변수죠. 그럼 이 클래스 변수면 이걸 자식 클래스에서 이걸 덮어 쓸 수 있어요. 네. 밑에 여기 클래스 메소드 한번 볼까요? 클래스 메소드 보면 set 보너스 레이트 있어요. 그러면 레이트입니다. 레이트가 이 값을 변경시키는 거죠. CLS를 통해서 클래스 변수를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니까요. 이 메서드를 호출한 그 클래스 전체의 보너스율이 바뀌어요. 자, 여기 인플로이가 있고요. 인플로이에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자 밑에 그러면 디벨로퍼 한번 볼까요? 디벨로퍼가 이제 다중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와 워커블 믹스인 그리고 보너스 믹스인을 받는 거죠. 이때 보너스 레이스를 0.2로 지정해요. 그러면 이게 그 보너스 믹스인에 들어있던 그 보너스 레이스를 0. 아까 1로 돼 있었죠. 그 값을 덮어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디벨로퍼 개발자니까요. 지금 그 보너스로 20%를 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은 이러하고,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맨 처음에 디벨로퍼로 객체 생성을 하죠. 박파이썬 그리고 500만 원인가요? 그리고 파이썬 워크 호출, 로그 워크 호출, 오버타임 호출, 겟 보너스 호출. 그러면 이때 이 각각의 메서드들은 어디에 있는 걸로 동작하는 건가요? 먼저 이 DV의 워크, 로그 워크, 그리고 오버타임, 겟 보너스. 이거는 저 위에서 믹스인에서 온 메서드들이 이렇게 다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워커블 믹스인이나 보너스 믹스인 들어있던 메서드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은 그런데 그 메서드들을 보면 각각이 다 골고루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부모가 셋이에요. 이렇게. 근데 셋 다 워크가 있으면 어떡하죠? 셋 모두에게 워크가 있으면 이걸 상속받은 이 아이는 어떤 워크 메소드를 호출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이런 형태가 이제 다중상속에서의 어떤 핵심 문제죠. 이걸 다이아몬드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밑에 있는데 여기 이제 요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문제 때문에 메서드를 탐색하는 순서, 즉 MRO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그림 보면 첫 번째 있는 이 클래스, 물론 최상위이긴 합니다만 이걸 상속받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모든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그 오브젝트를 상속받으니까 어찌 됐든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최상위에 있던 것들이가 되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들을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인 거죠. 마름모 모양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문제가
라고 이렇게 합니다. 헬로우라는 메소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는데, 여기 A 클래스에 헬로우가 있고요. B 클래스에도 헬로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요, 이 A를 상속받은 네, 이 클래스를 한번 보면 C에는 헬로우가 없어요. A에는 헬로우가 있고 B에도 헬로우가 있어요. 네, C에는 헬로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 마지막 클래스, 이걸 상속받은 이 클래스에서 헬로우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버전의 헬로우가 호출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걸 이제 MRO라는 걸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메서드 탐색 순서, 메서드 레졸루션 오더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메서드에서 어, 어느 메서드를 어느 클래스에서 먼저 찾을까 이걸 정해 놓은 순서를 MRO라고 합니다. 선형화 알고리즘으로 이 MRO를 계산을 하는데요. 뭐 이제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네, 이제 그 규칙을 보면 한번 적어볼까요? 얘기해볼까요? 먼저 규칙이,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예,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그리고 여러 부모가 있다. 요거 이게 이제 뭐 메인이 될 텐데, 그러면 어, 그 선언 순서를 왼쪽부터예요. 왼쪽부터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통 조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브젝트처럼 공통 조상은 제일 나중에, 이건 제일 나중에, 예, 이건 제일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식이 이렇게 지금 C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일 먼저 C 클래스에 있는지 찾는다는 겁니다. 헬로우를. 근데 이제 없을 때가 문제죠.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왼쪽 A하고 B, 예, 중에 왼쪽에 있는, 네, 이 A 클래스를 먼저 호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가요. 그 다음에 B로 가는 거죠. 그런 후에 여기도 없다. 그러면 여기 위에 더 윗, 이제 공통 부모한테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볼까요? 예, C 먼저 찾고요. 없으면 A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B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리고 공통 부모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MRO라는 겁니다. 네. 코드로 이제 한번 보면요. 먼저 A 클래스의 헬로, 그리고 B 클래스는 A를 상속받았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위에 있는 그 그림과 요거를 A로, 오브젝트를 부분에 해당하는 걸 A로 잡았어요. 참고하셔서 보십시오. 자, A가 있고 A를 상속받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A를 상속받은 C 클래스가 있고요. B와 C를 공통으로, 이제 다중으로 상속을 받은 D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D를 통해서 D에 있는 MRO를 한번 찍어봤어요. 이 그 MRO를 찍어보면 어떤 순서로 찾아가느냐 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먼저 클래스 D에서 클래스 B, 클래스 C, 그다음 클래스 A,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A의 더 위에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겠죠. 여기는 지금 위에 있는 오브젝트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 순서와 그림이 코드가 좀 다릅니다. 참고해서 보십시오. 네. 그래서 그렇게 호출되는 순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B에 보면 B점 헬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슈퍼에 있는 헬로를 이렇게 호출하죠. 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헬로를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그 실행이 연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 슈퍼라는 거는 뭐랄까요? 항상 진짜 부모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MRO를 기준으로 다음 클래스를 가리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믹스인 패턴에서 쓸 때 예, 그런 원리를 좀 적용하게 되는 건데 음,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일단 이 부분은 파이썬에서요. 이 슈퍼를 처음 배우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그 부모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한 용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면서도 예, 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상속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예, 그리고 크게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를 상속한 B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B의 부모는 A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봅시다. 여기에서 요 관계만 있다라고 한다면 B의 부모는 A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헬로 슈퍼점 헬로 이렇게 호출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A에 있는 헬로우를 호출한 거 아니야?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로 호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 상속에서 요 개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호출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외우다시피. 근데 요게 이제 다중 상속에 들어가면 요 개념이 조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건데 그냥 여기 보면 A가 있고요. B 그리고 C 그리고 D는 이 B, C를 다중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D를 통해서 MRO를 이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D, B, C, A 그리고 오브젝트의 형태로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 순서로 탐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보면 이거 조금 이상하죠.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D, B, C, A 오브젝트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런 선형 탐색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B 입장에서 슈퍼를 찾아간다면 당연히 A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슈퍼를 통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C를 탐색한 거 아니에요? C로 갔잖아요. 그럼 뭔가 여기서만 다르게 동작하는 건가? 아니에요. 슈퍼를 통해서 호출을 한 걸 통해서 C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B의 부모를 호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MRO에서 그죠? 네. 이 MRO의 순서에 따라서 이 B 클래스 다음에 있는 클래스 이걸 찾으러 간다라는 개념인 거죠. 슈퍼의 기능은. 그렇게 그 부분을 이해하면 이 부분이 쉽습니다. D, B, 그리고 C, A, 오브젝트 이렇게요. 그래서 B의 이 순서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의 슈퍼를 찾아가면 A가 아니라 C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B, C, A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딴 거보다 이닛 할 때요. 그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기에 그냥 어떤 메소드 호출이 아니라 이닛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상속받은
워커에서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속받았으니까 우리 아까 모양을 치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상속받았죠. 그러면 내가 상속받았으니까 이닛을 할 때 부모 클래스의 이닛을 슈퍼를 통해서 이닛을 호출했으니 여기서 했으니까 이거 호출할 거고 여기서 했으니까 이거 호출할 거고 부모요. 그럼 여기 했으면 이렇게 호출할 거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호출할 텐데 그럼 결국 제일 위에 있는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호출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그런데 보시면 두 번 호출되지 않죠. 한 번만 순회해요. 한 번만. 그러니까 어떤 이 슈퍼는 그 계단식 릴레기처럼 이렇게 동작해요. 그래서 D에서 시작해서 여기 다시 보면 D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계단식 릴레기처럼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선형식으로 호출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다중상속에서 슈퍼가 호출되는 관계, MRO를 따라서 호출되는 이 관계가 그냥 그 단일 상속하고의 차이점이 이 슈퍼에 따른 MRO의 호출 순서를 따라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다중상속을 해서 쓸 때요, 슈퍼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호출 형태 자체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슈퍼를 가지고 슈퍼 호출하고 어떤 메소드든 뭐 이닛이든 이렇게 호출되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요, 자 보세요. 여기 다 슈퍼로 호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B에서 갑자기 이렇게 슈퍼를 안 하고 여기 A, 이거 A 맞잖아. 나 상속해준 건 A니까 나 A에 있는 헬로 호출하러 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MRO 순서가 틀어지는 거죠. 그죠? A를 하게 되면 여기서 D에서 B 갔습니다. B에서 순서 MRO 순서대로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슈퍼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명시적으로 A를 불러버려요. 그럼 일로 이렇게 튀어버린다는 얘기죠. 예. 초기화가 꼬이게 됩니다. 누락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중복 호출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해당하는 슈퍼의 호출을 따르니까 MRO 전달 규칙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내용 정리하는 게 볼까요? 네, 그래서 탐색 순서에 대한 이런 내용을 통해서 T, B, C, A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선형화 규칙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직원 관리 시스템에서의 MRO를 이렇게 보면 자 각각 클래스를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인플로이와 워커블 믹스인 그리고 보너스 믹스인이 있고 이 세 개를 상속받은 디벨로퍼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아까 위에서 모양이 있었는데 다이어그램이 어떤 형태인가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있고 이 오브젝트를 결국은 이제 상속받은 거죠. 누가 여기 인플로이 그리고 워커블 믹스인 그리고 보너스 믹스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순서를 이렇게 적었어요. 인플로이와 워커블 믹스인, 보너스 믹스인 했어요. 이 디벨로퍼는 이 세 개를 다 상속받은 디벨로퍼. 그래서 디벨로퍼의 MRO를 이렇게 호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어떤 메서드를 찾을 때 디벨로퍼를 먼저 우선으로 탐색을 하죠. 그리고 없다면 자 왼편부터 갑니다. 그래서 인플로이 가고요. 그 다음에 워커블 가고요. 보너스 믹스인 가고요. 그럼에도 없으면 오브젝트로 이렇게 선형의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MRO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MRO가 지금 보는 게 이렇게 함수 형태로도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던더를 이용한 형태로도 호출을
예, 요렇게 MRO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기능은 똑같아요. 예, 내용 자체는 같은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던더 쓰는 거는 이제 튜플을 반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메소드로 호출하면 리스트로 반환해 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는 있다. 튜플로 해주고 리스트로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MRO 확인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어떤 걸 쓰더라도 네, 결과는 동일하니까요. 네, 그걸로 확인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그 상속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속,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일 상속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서 했다면 오늘은 그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것 그리고 다중 상속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셨습니다. 딴 거보다 이 MRO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슈퍼를 호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